자, 오늘 이야기 앞도 한번 해볼게요. 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제주도 유세를 갔는데 오늘은 제주하고 양산인데요. 송기인 신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 네. 송기인 신부 만나셨고 제주도는 그런 곳이잖아요. 현장 가보니까 정말 사람 많아요. 평일 낮 시간에. 평일 낮 시간에 저렇게 모기가 힘든데 확실히 대세가 지금 굳혀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특히나 또 1번 후보랑 2번 후보랑 비교해 봤을 때 더 크게 차이가 나죠. 지금 2번 후보는 사진 보면 좀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자꾸. 네. 아니 왠지 미안해, 자꾸 그냥. 김기현이 잘못했네. 가서 좀 머리수 좀 채워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네. 제주도의 메시지가 이런 거거든요. 4.3 사건. 4.3 사건이 제대로 진상규명됐으면 5.18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죠. 국가폭력이잖아요.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하겠다. 반드시 형사처벌하겠다. 40년 지나고 50년 지나도 처벌하겠다는 거. 나치를 그렇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부권을 제게 달라 이런 말은 나를 대통령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이에요. 거부권 주면 안 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봐봐요.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거부 안 할 것. 저런 상식적인 말을 굳이 해야 맞아. 되는 게 참 슬퍼요. 네. 윤모 씨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오늘 했던 이야기는 이제 이게 이렇게 있어요. 지역으로 유세를 가면은 그 지역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가서 거기랑 관련 없지만 대선 이슈 하나하나씩을 아젠다로 걸어주는 거예요. 오늘 제주도는 주가 조작 이야기였습니다. 그 지역이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 주가도 상승 전환을 할 거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주식시장 불공정은 대선이 끝나는 순간 해결된다. 뭐 저런 표현은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막아내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기대가 되죠. 왜냐면은 이 전에 있던 대통령이란 자는 부인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고 3부 체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 씨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야, 돈 그렇게 버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네. 이거는 그러면 한 2주 남았네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 이후에는 정말 뿌리를 뽑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이재명 후보고요. 지금 양산 유세는 아마 시작이 됐을 지금 진행 중이겠군요. 네. 날짜가 그런지는 모르겠어.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자, 오늘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해도 되잖아요. 오늘 제외 투표도 지금 해외에서 지금 써주신 분이 계셨는데 줄 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와서 네.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말의 뜻은 뭐냐면 그만큼 대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 중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투표하셨대요? 벌써 투표 인증을 네. 어제 그저께구나. 예. 네. 자, 근데 이제 작은 거지만 논란들이 있어요. 김문수가 이지랄을 했네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들 굉장히 열받죠. 윤석열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아니 그렇기도 한데 달리 말하면은 자기를 노동부 장관 등으로 시켜줬던 자가 검찰력을 이용해서 정치 탄압의 목적으로 사건을 엮은 거잖아요. 사실은 인간이라면 이런 거에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적인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거는. 그러니까 김문수는 내가 봤을 때 팩트도 모르고 대장동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보면 아직까지 돈 받은 증거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치 탄압이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 검찰이 사라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재명 탄압이었을 거라고 저는 훗날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저런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저걸 지금 메시지 팀이나 저 김문수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선거 팀이 그대로 붙어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됐었던 강명구라던가 그 윤석열의 뇌라고 불리었던 조모 의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붙어 있어서 메시지 자체는 그때와 똑같은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전부 다 그런 친윤들이 붙어서 지금 김문수를 작동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보면서 열받고 또 어이가 없는 것이
그 지금 총기가 반입됐다 막 이런 첩보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정보 이런 쪽도 그런 첩보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뭐 탄핵이 되기는 했지만 여당이었으니까 국민의힘에도 보고가 되고 김문수 후보나 뭐 그 주변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알면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등 누구를 검찰 시켜가지고 막 수사를 해.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봐 이 사람 사법 리스크, 이 사람 무슨 범죄자 이렇게 몰아가는 방법은 비열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방탄 유세가 조롱거리냐, 방탄 유리 유세가 조롱거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내가 정상적으로 김문수라면 뭐 계엄이 일어났고 뭐 칼테러를 당했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정상적 대선이야. 쟤네들이 지금 상식을 초월하는 짓들을 해놓고도 왜 방탄 유리 속에 숨어?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저 방탄 유리를 세우고 싶어서 세웠습니까? 특히나 우리 지지자들이 방탄 유리를 세워달라는 민원이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 세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재명 왜 저렇게 방탄 유리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봤을 때 계엄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당의 소속으로 나온 대선 후보가 저딴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는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김문수는 저 발언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성이라는 건 일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계속 수사했던 거나 내란도 같은 맥락에 있잖아요. 영구집권을 위해서 만들어지냐고 미친 짓이고요. 여러분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봉암 사건이라든지 그 전에 뭐 신익기 선생이라든지 장면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이쪽 그러니까 정권 반대편에 후보로 나왔다가 조봉암 선생 이야기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하던데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재판하고 땅땅땅 해갖고 사형 집행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7월 31일에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7월 31일에 바로 사형 집행을 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역사인데 저는 이 조봉암 선생의 인물사를 보면서 진짜 떠오르는 게 이재명 조국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법살인입니다. 그리고 그 뭐 신익기 장면 이런 분들도요. 석연치 않은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정권을 계속 저쪽에 연장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내란 음모를 엮어서 사형 선고까지 했었던 그렇죠. 상황이 네.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죠. 근데 그런 납치까지 역사, 그런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고 참 사실 방탄 유리 관련해서는요. 저 김문수 유세장에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가나. 저 방탄 유리가 왜 필요하겠어요? 본인 지금 자기 경호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긴 저도. 하죠.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자기라도 가고 싶다. 아니 그냥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걸 보면 그냥 왠지 그냥 막 그런 미안해지고 그 이유 없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게 민망하다 그러나 이걸.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유세장에는 사람들이 김문수에 대한 호기심이랄까 지지 이런 게 없고요. 없죠. 당원들만 동원되는 형태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어디 인천에서 한 이야기인데 SNS가 제 목숨줄이다. 없었으면 언론 왜곡의 가루가 됐다. 실제로 지금 사실 소위 말하면 레거시 기성 언론들에 의해서 사실 대선을 좌지우지했던 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요. SNS 예를 들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 정치 중에 제일 빨리 한 사람이에요. 저도 기억나요. 옛날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트위터 하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는 뭐 저는 진짜 정치랑 1도 관련이 없던 사람인데 예. 굉장히 새롭고 신선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힘의 원천은 저게 지금 5년 전 영상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나와서 인터뷰하던 거 저런 장면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런 우리 같은 방송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저 때만 해도 우리의 두 번째 스튜디오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저희들의 첫 번째 스튜디오 지하실에 있었던 그때도 한 2번 정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팟캐스트 시절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떻게 우리를 알았느냐 이거는 지금 SNS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맥락이 맞죠. 예. 네. 그 소통을 그만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이걸 들어보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팟캐스트 때 10년 전부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 본인이 유튜브 채널 개설한 게 새날보다 4개월 전이에요. 4월 달이었고 새날은 8월 달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넘사벽 구독자를 갖고 있잖아요. 정치인 중에. 네. 김문수가 한 30만 될걸요. 지금 대선 국면에서 좀 늘어나기도 했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열받는 게 김문수 그 채널이 원래는 그거 아니에요? 그구 채널? 스포츠 봤던 그런 채널 아니야? 아 그럴 것 같네요. 네, 원래 있었어요. 전광훈 목사 막 네. 이렇게 하고 그럼 울고 같이 하고 막 이러던. 자 그리고 어제 김대남 씨가 그 이명수 기자랑 뭐 했던 그 김대남 씨가 들어온다고 보도가 났다가 새벽에 철회했다는 이야기를 저 김대남 씨가 민주당에 오늘 이재명 후보도 지금 문칙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실수였다 문칙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열받는 거는 민주당에서 하는 거 웬만하면 우리가 반대 의사를 표명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김대남 들어온다고 할 때 특히 열받아 있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피해자분을 직접 모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철 이사대손 최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김대남이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뭐 그거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조율했다고 그럴까 그것도 있지만 그 김대남 행정관이 우리 쪽 유튜브들을 싸그리 김건희 지시대로 고발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최범이에요. 저는 어저께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랑 상의도 없이 이걸 결정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경찰 조사 받았을 때 정말 제 인생 최고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예요. 검찰보다 더 열받았다는 게 물론 우리 변호사 때문에 열받기도 했지만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이때 당시에 경찰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김건희 영부인이 콕 집어서 이 최범 씨를 뭐라고 했죠 그때? 법적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거는 일반인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 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끝맺은 그 문장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라면 이거는 고소 취하를 하든지 그 본인이 벌린 일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들어오든지 반성을 하든지 속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이 들어온 그 거죠. 사건 자체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고발이어가지고 야 이게 고발거리가 돼? 맞아요. 요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김건희 지시였기 때문에 경찰들도 사실은 보통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는 기각해버리잖아요. 통보도 안 하죠. 네, 그러다 각하시켜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야. 기각은 아니구나. 각하구나. 그래서 저희는 김건희 씨를 증인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썰이 하나 있죠. 김종민 의원 입당시킨다고. 이런 상황이 하나 나면은 이제 막 보수 대확장 그러다가 이렇게 따지면은 진짜 막 극악한 놈들도 들어오겠다 싶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 김종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반성한 적 있습니까? 김종민도 사실은 뭐 여기서 보면은 어제 이 뉴스 봤을 때도 뜨악했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뭐 김상우 의원 영입하고 뭐 이럴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뒤에 막 누가 들어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무슨 보수 인사 영입 경쟁이라도 지금 당에서 벌어졌나. 맞아요. 지금 경쟁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과열되면서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다 드시면은 탈난다. 의도는 알겠어요. 그게 이제 언론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대통령실 출신 첫 영입. 그런데 아마 방침을 찍은 것 같은데 문제는 전 들어왔다고 하면 최범 고발 취하를 제외하고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금방 틀어지잖아. 지금 제가 이제 건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건이냐 우리 고고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얼굴 리모델링 좀 했다고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가지고 제가 그렇게 경찰서를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예. 네.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김건희 씨. 어제 나온 공약 중에요. 이재명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아마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 중에 아이들이 커서 아프잖아요. 네. 어렸을 때 안 아플 땐 잘 몰라. 근데 그 아프잖아요. 그럼 돈 엄청 들어가요. 맞아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 뭐 동물복지기본법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꼭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꼭 필요합니다. 혹시 반려동물 있어요 집에? 아,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만질 수가 키우지는 없구나.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 실제로 동물병원에 있잖아요. 같은 동물병원도 강남에 있느냐 다른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그런 경우 되게 많고 부르는 게 값이죠, 사실은. 표준수까지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아주 일부가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혜택 보는 당사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요. 여러분 그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알죠. 모란시장은 정말 유명한 강아지 시장이었는데 거기가 뭐 반려견이 아니고 식용으로 팔았던 것이에요. 강아지 시장이라고 하니까 잘 안 하다가. 네. 개시장이요.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식용 개를 파는 거를 지금 막아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도 마치 김건희가 한 것처럼 또 김건희 법안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했었기도 하죠. 사실 개 하면은 저도 좀 일가견이 있는데 개 사건을 제가 검사 시절에 또 많이 하셨어요? 다뤄가지고 네. 네. 뭐 그- 개를 구속했어? 제가 한때 전담이 막 개 검사 막 이게 좀 말이 이상하다. 근데 이게 남양주 이런 데 가 보면은 그 식용견, 그러니까 식용 목적으로 불법 개농장 이런 것들이 네, 엄청 많아요. 되게 열악한 환경에 키우는데 그런데 개가 막 탈출해 갖고 사람을 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한 적이 아이고. 있었죠. 뭐 그런 사건들을 좀 다루면서 이게 동물들을 이렇게 농장으로 엄청나게 운영하는 그 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아이고. 자, 그렇습니다. 김문수 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게 이재명 후보 이야기처럼 나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공약한다처럼 저렇게 되겠지요. 자기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는 사람이 저런 거 안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좀 야박하게 말하면 표가 되는데 안 해요? 한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그 병원비 강아지 450만 원 깨졌어요 이런 분들 많은데 네. 사실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러면 부모님 의료비보다 강아지 의료비가 더 나왔을 때 또 생기는 죄책감이 네.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여론조사 오늘 나온 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거는요. 오늘 NBS 여론조사인데요. 요거는 당선 가능성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NBS 여론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잘 안 나올 때가 있고 잘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격주로 돌아갑니다. 잘 안 나오는 주예요. 회사가 다르거든. NBS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개씩 묶어가지고 나눠서. 하는데 옛날에는 그것도 2주에 한 번씩이었잖아요. 이번 주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여론조사에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 지금은 당장 다음 주가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론의 95%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투표장에 나오실 분들이 누구 찍을 건지. 근데 저건 전화 면접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3자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을 누가 잘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준석이 신났겠네. 이재명 42, 김문수 19, 이준석 28이면은 이러니까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버티면 자기로 단일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네. 네. 그러니까 케네디처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늘 MBS에서 저 지지율이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 이렇게 나왔고 이 10이 나오니까 오늘 이준석이 신난 거예요. 미리 넘기실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신났다는 건 뭐냐면 나 네. 10% 넘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표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김문수. 김문수 표를 깎아먹는 상태거든요. 그럼 단일화 하겠냐고요. 본인은 그렇게 믿어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추세로 가면 자기가 이긴다고. 그래서 지금 김문수의 입장이 이전에 한덕수의 입장처럼 된 네. 거죠. 네. 자, 다 오늘 나왔던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네요. 뉴스토마토에서 하는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이건 보세요. 단일화 됐을 경우의 여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문수로 단일화되면 이재명 53.4, 김문수 39.6이죠. 그 다음에 이준석으로 단일화되면 이재명 53.3, 이준석 26.3이죠. 확 꺾이네요. 네. 이재명 후보는 뭐 변동이 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봤을 때 여러분 잠깐만 여론조사 잠깐만 설명 좀 해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저쪽에서 지금 선동하는 여론조사 몇 개들이 있어요. 야, 뭐 김문수가 다 따라붙었다. 일단 랜덤. 근데 여기다 뭘 섞냐면은 오늘 그 보도 하나 나왔었죠. 랜덤인데 국민의힘 당원들 전화번호를 섞어서 뿌리는 거야. 내가 엊그저께 당했던 여론조사는 뭐냐면 여의도리 있었지래. 나 처음 들어봤어.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보기 예시를 무작위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모든 무작위가 1번 김문수, 2번 이준석, 3번 이재명이에요. 그게 그러면 무슨 무작위예요? 그 랜덤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문항에서 랜덤으로 1번 이재명, 2번 뭐 바뀌어야죠. 김문수 이렇게 바뀌면 상관없는데 모든 문항이 1번 김문수, 2번 이준석, 3번 이재명이에요. 그런 여론조사로 갖고 다 따라갔다. 그런 게 어디서? 미친. 그리고 그 아까 우리가 말한 RDD라고 하는 게 랜덤이라고 하는 것도 웃긴 게요.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랜덤으로 돌렸어. 랜덤 전화를 하면요 응답률이 2, 3%도 안 나옵니다. 그냥 전화번호 생성해가지고 없는 전화번호 그냥 기계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안심번호가 왜 중요하냐면은 안심번호에는 최소한 지역까지 나오잖아. 이 사람 서울 살고 있다, 경기도 살고 있다 나오잖아요. 랜덤은 경상도 살고 있는데 자기가 광주 산다고 거짓말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론조사 섞지 마시란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대선 사자 가상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게 51.9 이재명, 김문수 37.6, 이준석 7.2, 권영국 0.7인데 저는 아까 NBS는 전화 면접이었잖아요. 저거는 지금 자동응답이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김문수 쪽에서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다 따라잡았어. 이준석하고 단일화하고 이재명 우리가 뒤집을 수 있어. 요거를 선동하려고 하는 여론조사들이 지금 뭐 뉴스토마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잡 여론조사들이 너무 많다 지금. 그런 시기다. 명태균을 제대로 때려잡지 못해서 지금 또 맞죠.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것도 보면은 근데 가면 갈수록 김문수 이준석 쪽은 필사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저런 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정치 저관여층이나 중도 이런 데는 또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 방심하지 않고 가야 된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 노출 자체가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로 정말 매스미디어에서 너무 많은 지금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노출이 많아지다 보면은 더 사실은 올라가는 거죠.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김지호 경기도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소를 부리는 뭐 살인미소 김지호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 했어. 나중에 살인 앞에서 미소. 한번 보세요. 네. 아니 그리고 본인 입장은 본인의 입장? 네. 제이 씨 이야기? 아.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살인미소. 네. 허위사실 유포 이미 했잖아요. 네. 허위사실 유포 뭐 제이 씨가 네. 제이 씨가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야? 아니 일단은 어쨌든 제가 뭐 만약에 그쪽에서 고발을 하고 그럼 뭐 조사도 받고 뭐 민사 소송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고발 동기들하고 피고발인들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니까 보조를 맞춰야죠.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고발장을 썼는지 소장을 썼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 연락 올지 궁금해요. 우리가 증인 신청한 사람 많아요. 거의 헛소리 하는 방송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여론조사가 이렇고요. 그러니까 보수가 단일화해도 이재명 과반이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고 여러분 그냥 돈 안 들이려고 소위 말하면 안심번호는 돈 들거든요. 통신사한테 돈 받을 때 그게 돈이에요. 그 비용이 드는 건데 RDD는요. 기계가 컴퓨터가 전화번호를 막 생성해가지고 막 돌리다 보면은 그중에 없는 전화번호도 많고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만약에 그 RDD에다가 국민의힘 당원을 한 30% 뿌려놨다고 생각해요. 다 범죄행위예요, 범죄. 명태균식 네. 조사죠. 이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다만 이런 게 있어. 저쪽이 가짜 여론조사로 보수 지지층을 막 야 괜찮아 우리 선거 이길 것 같아라고 그렇죠. 모을 것 같지만 저는 일단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쪽 진영이 더 뭉쳐요. 야 이러다가 뒤집어지겠네 하면서 내가 밥가리를 하게 됩니다. 투표장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양날의 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자, 개봉 돌림. 정치를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잭스터는 게임도 못합니다. 잔머리 씨알도 안 먹히고 지니어스 1회 탈락. 자, 구자영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상하다. 매스컴에서 이준석 같은 아이를 띄워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한심한 거라 생각합니다. 하버드에서 정치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루빨리 퇴출돼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예요. 철학의 문제고. 개봉 돌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따윈 몰라. 사랑을 하는 방법 따윈 몰라. 단지 가슴이 움직이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웃어주는 쪽을 택할 뿐이야. 넌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말아줘. 너마저 그런다면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 2006년 이재명. 어떻게 보면 약간 되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밤에 쓰셨나 보다. 아니 근데 그 블로그 내용이 지난 대선 막판에 부각되면서 엄청난 자, 여성 팬들이 늘어난 거예요. 맞아. 그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왜 좋아하냐? 그 블로그 글을 읽으면서 아 이분의 참 그런 인간미를 느꼈다. 예. 팬이 얼마나 근데 이제 늘어났어요. 우리들 싸이 입장에서는 네. 지금까지 남자들은 그래요. 표현 잘 못하니까 그런 거 보면 어글거려. 자, 다음에 토마호크님. 얼굴 리모델링 발언 때문에 이쁜 마차님을 고발했다고? 내가 볼 때는 완전 테라포밍 수준이더만. 토마호크 고소. 고발 동기 되시려고. 그러니까요. 자, 김병철님. 출첵 수준 미달들 단일화해도 소용없다. 이제 우린 무적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이재명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쉬벌 다 덤벼라. 우린 이긴다. 새날 화이팅, 새날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김기현 화이팅.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기욤이 최범 흥분하면 피부에 해로워요. 참아요. 크크. 예. 여기까지. 자, 단일화해도 아무 문제 없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고향하고 인천 부평 선거 유세장 다녀왔는데요. 야, 그 정말 진짜 이 낮 시간에 평일 낮 시간에 사람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처음 봤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열심히. 시골에서 농사 짓는 줄 알았어요. 다 얼굴이 시뻘게 이렇게 다 타가지고 선거 유세원인지 활동원인지 모르게 예. 그냥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자, 계십니다. 흐름 탔다고 보고요. 여러분 그 커피 120원 발언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그 이야기만 하고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뭐냐면은 자영업자분들한테는요. 오늘 뭐 저 카페 업주들 분들 이재명 지지선언도 있었는데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원금도 좀 나갈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지역 화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로 장사하시는 건데 앞뒤 다 말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싫어진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로 선동해 버리잖아요. 몇십 명 안 되는 표본 갖고 자영업자 지지율 이재명 김문수한테 뒤졌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을 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